자, 오늘 제가 조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 거는요, 호주 조기유학 정확히 얼마나 들까? 이거 조기유학 하시는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요소예요. 그죠?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그 후라이판, 뭐 냄비,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이 은근히 여기가 비싸요. 품질도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쓰시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잘 가방에 이렇게 싸셔가지고 가져오면 그런 것들이 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챙겨 오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 2명의 항공료, 이건 이제 비용의 성수기 비수기 다 다른데요, 좀 조기유학을 미리 좀 신청하셔서 미리 계획을 잡으시면 몇 개월 전에라도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으니까 좀 저렴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비자 신청비는 각각 620불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비자 신청할 때 여러 가지 뭐 생활기록부라든지 우리 자녀의, 그 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번역 공증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따져보면요, 대략 한 700만 원. 뭐 거의 대부분은 호주에 오셔서 처음에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기본적인 거 사는 거죠.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요, 한 400만 원 들여서 사시잖아요. 2년쯤 지나다가 돌아가실 때 다시 팔잖아요. 아무리 적게 받아도요, 200만 원 이상, 절반 이상은 받아요, 또.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주에서의 비용. 이제 이거는 이제 매년, 여러분들 1년 있든 2년 있든 3년 있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첫 해에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학비. 자, 학비는 제가 이제 14,800불 잡아놨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요, 주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예,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가 14,800불, 빅토리아가 15,000불이 넘고요, 브리스번이 또 14,000불 좀 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요, 학비 말고 좀 소소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익스커션이라 그래가지고 뭐 소풍, 캠프 이런 것들은 원래 학비에는 포함 안 돼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한 100만 원 남짓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과외 비용, 과외 좀 받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외를 받고 안 받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게 캐치업 해 나가는, 따라가는 그 스피드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항상 보내드려요. 일주일에 1시간 50불이면 되거든요. 뭐 4만 원이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비용에 처음부터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뭐 영어 한 과목, 뭐 수학이나 과학 한 과목 이렇게 해서 2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00불씩 잡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비자를 받을 때 보험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481불, 그 다음에 가디언 보험료는 878불인데 이게 좀 꽤 높은 것 같아도요, 만약에 뭐 취업 비자나 이런 것들로 오면요, 보험료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 비자 같은 경우나 가디언 비자는 정부가 약간 이렇게 베니핏을 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응급실을 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감기가 걸려서 일반 병원에 간다든지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고요. 한 80% 이상은 커버가 되고요. 사건, 뭐 사고 뭐 이런 걸로 가는 거는 뭐 크게 병원비는 걱정 안 하셔도 커버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복이 동복, 하복이 있는데요, 한 번에 다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주로 이제 1월 달에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호주가 한여름이잖아요. 그때는 하복이니까 몇 가지 필요한 것들만 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한 달씩 지켜보면서 하나씩 더 구입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게 연에 한 500불쯤 들어가요. 사립학교는 조금 교복이 더 비싸긴 한데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렌트비는 제가 500불을 잡았는데, 물론 500불보다 한 뭐 시드니, 멜번에 좀 더 괜찮은, 좀 더 좋은 지역이면 500불보다 살짝 넘을 수도 있고요, 방 2개 아파트일 경우. 그 다음에 좀 저렴한 도시로 가서 차를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400불 이하까지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 나는 만큼 다른 요소가 차이 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과금을 또 많이 물으시는데, 뭐 가스나 전기나 뭐 특히 이제 수도세 같은 거는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각 집당 계량기가 없어요. 그냥 건물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비에 포함돼서 나왔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뭐 가스 워터 차지가 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뭐 월에 30불도 안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과금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대략 보면, 네, 석 달에 제가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잡으면요, 예, 석 달에 한 뭐 350불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 비용은 60불이면 뭐 무제한 다타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바폰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뭐 30불이면 뭐 100분 이상, 한 달에 100분 이상 인터내셔널 콜도 포함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카톡 번호로 많이 쓰는데, 가끔 이렇게 뭐 집 밖에 나와가지고 뭐 파크나 이런데 뭐 쇼핑센터 이런 데 다니시다가 와이파이 안 잡힐 때는 그냥 국제전화 바로 쓰시면 돼요. 옛날에는 막 그 국제전화 카드를 따로 또 구입해가지고 막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 30불 정도 플랜이면 뭐 국제전화도 다 되니까 아주 한국보다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식비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조교하고 와 있는 엄마들 한 6분한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뭐 주에 한 250불 정도면 엄마랑 자녀랑, 예, 뭐 가끔 외식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요, 엄마랑 자녀랑 일주일 생활하는 식비가 다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비는 뭐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무료로 등하교가 가능하고요. 엄마가 가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뭐 엄마가 어차피 가디언이 와서 뭐 출퇴근하고 뭐 일을 하시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비용으로 제가 뭐 조금 이렇게 또 예비비로 조금 이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잡으면 이제 한 5,200만 원, 한 5,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까 왜 처음에 제가 초기 들어가는 비용, 여기 또 와서 또 가구 사고 세틀 비용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7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비용이 더 있냐면요, 처음에 온 날부터 여러분들이 렌트한 집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오시면 어쨌든 임시 숙소를 잡아놓고 렌트를 막 구하셔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저희한테도 정착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막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렌트 구하는 걸 막 도와드리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방 작은 도시로 가면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 지역에 있는 뭐 유학원이라든지 이런 정착 서비스 해주시는 분한테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씩 내고 직구하는 걸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웬만한 동네는 뭐 스스로 그냥 렌트 다 구하시고요. 브리스번, 멜번 같은 경우는 뭐 엄마가 운전을 좀 하시면 렌트카 하나 하면 얼마 안 하거든요. 뭐 하루에 뭐 한 50불이면 작은 차 렌트해요. 그렇게 해서 집을 다 보고 렌트를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도 큰 도시랑 작은 도시랑 다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초기에 이제 그 세트를 할 때 임시 숙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소소하게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제가 이제 조교학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엄마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처음 왔었을 때는 확실히 좀 많이 들어갔다. 2년 차부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니까 2년 차부터는 대부분 6천만 원 이내면 다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해는 6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정별로 물론 좀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뭐 객관적인 자료는 아닌데 뭐 엄마들마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대충 보면 시드니, 멜번 같은 대도시랑 뭐 아들레이드나 혹은 더 작은 도시랑 이렇게 비교하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15% 정도, 물론 대도시가 좀 더 높죠. 예, 그 정도 차이는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트비 차이처럼 막 30%씩 이렇게 차이 난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호주 조기 유학 정확히 얼마나 들까를 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호토바이가 늘 강조하잖아요. 호주 조기 유학을 하실 때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동네 선정입니다. 이 동네 선정이 흐트러지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기 유학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 서두에 이제 질문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저는 무조건 연간 5천만 원 이하로
나가는 지역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라고 하면 그건 동네 선정하고 상충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뭐 그럴 때는 뭐 차선책으로 다른 나라를 또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그 비용은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호주 조기약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적정한 동네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동네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각 동네별 분석해서 자료를 지금 계속 올렸고요. 시드니, 캔버라 지역은 다 올렸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달까지는 매번 제가 뭐 올린다 좀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저희가 다음 달까지는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멜번, 퍼스 지역까지 제가 동네 분석을 해서 그 동네들 영상들을 다 올려놓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호주 조기유학 정확히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는 그 비용에 대해서 호토박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